자, 여러분, 챕터 4 혈액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교과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액의 구조와 기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부터. 자, 인체를 순환하고 있는 혈액의 총량은 체중의 1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 혈액의 양을 따지자고 하면 혈액의 양은 4에서 6리터 가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액체 성분인 혈장, 그냥 물로 되어 있는 혈장은 약 55% 정도가 되고요. 혈구, 어떤 덩어리하고 지혈하게 만드는 혈소판 같은 것들이 여러분 4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혈액은 혈구, 혈장으로 분류되는데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셨던 거 약간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적혈구는 산소 운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식균 작용. 그래가지고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고, 이 백혈구는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혈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모 모양의 균이 들어오면 세모 모양으로 잡아먹고, 네모 모양의 균이 들어오면 네모 모양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혈소판이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혈소판은 혈액응고. 그래서 우리 다리 같은 데 쓸리거나 약간 베었을 때 피가 계속 철철 흐르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 멈추잖아요. 그게 바로 혈소판이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의 피 중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입니다. 혈장. 혈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혈장 단백질이 있고 물이 있고 나머지 뭐 기타 성분들이 있는데, 이 혈장 단백질에는 뭐가 있냐면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내용 보시면 혈장 내용 보시면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이 있는데 각각의 하는 역할이 여러분 다 달라요. 자, 알부민은 1번 알부민은 무슨 역할이에요? 혈액 삼투를 유지시켜가지고 정상적인 혈액량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이 혈장 단백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부민은 혈액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불린인데요. 이 글로불린 여러분 또 세 개로 나뉩니다. 세 개로 나누는데 알파, 베타, 감마. 알파와 베타 글로불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 운반 작용을 해요. 지방 운반 작용. 알파와 베타를 2번이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 운반 작용을 하고, 감마 글로불린은 3번 할게요.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해요. 항체가 뭐예요?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거를 이겨내는 힘을 항체라고 해요. 그래서 감마글로불린은 병균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혈장 단백질 네 번째는 피브리노겐입니다. 피브리노겐. 자, 피브리노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액 응고에 관여해요. 혈액 응고. 혈소판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혈소판하고 이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1학년 때 혈소판만 배웠지만 2학년 때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혈장에 들어있는 혈장 단백질 중에서 피브리노겐도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구나를 여러분 오늘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혈장 안에는 혈청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혈청이 들어있는데, 이 혈장 안에는 들어있는 혈청은요,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혈청이라고 해요. 여기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 물,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피브리노겐, 혈액을 응고하게 만드는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청. 그래서 국가고시에 이 혈청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혈청은 혈장에서 어느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인가? 피브리노겐이 답이었어요. 피브리노겐. 국가고시에 한번 나왔던 이력이 있는 문제고요. 혈장 단백질 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혈장 단백질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 혈장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글로불린과 피브리노겐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알부민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가지고 정상적인 혈액량을 유지하게 하고, 알파와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을 운반시키고,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하면서,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이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제외하면 뭐가 된다? 혈청이 된다. 라는 거 이 페이지에서 알고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아까 우리 혈액 구성 성분에서 혈장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혈구를 할 거예요. 자, 혈구 나왔습니다. 혈구. 혈구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쉬워요. 안에 내용 보시면 여러분 그냥 적혈구는 RBC라고 해요. Red Blood Cell 해가지고 RBC라고 합니다. 이 적혈구 하는 역할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했어요? 산소 운반이었죠. 산소 운반. 적혈구의 큰 대표적인 역할은 산소 운반입니다. 산소 운반. 그런데 안에 내용 볼게요, 여러분. 적혈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의 혈색소가 들어있어요. 붉은색의 혈색소. 이 붉은색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은요, 여러분,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좋아해서 산소를 등에 업고 우리 몸을 돌기 때문에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 운반인 거예요. 적혈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헤모글로빈.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결합을 잘해요.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등에 탁 태워요. 탁 태운 다음에 우리 몸을 도는 거예요. 왜? 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혈구의 역할이 산소 운반인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자고 하면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건 헤모글로빈이에요. 하지만 이 헤모글로빈이 어디 들어있다? 적혈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 운반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혈구의 두 번째는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여러분 쉽습니다.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는 식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백혈구 수가 증가했다는 건 감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것도 나와요.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었다.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감염 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수돌기염의 환자다. 혈구 중에 어느 수치가 증가했을 것인가? 무슨 수치가 증가하겠습니까?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지. 몸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자, 혈소판은 여러분 그냥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인데 아까 혈장에서 여러분 혈장 단백질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피브리노겐. 또 혈장 단백질로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역할을 여러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6페이지 여러분 옆에 요점 정리 보시면 밑에 혈액 응고 인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빨간색으로 하셔야 돼요. 혈액 응고 인자. 피가 굳어지는 걸 도와주는 아이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피브리노겐. 아까 배웠던 거. 여기 혈장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혈액 응고 인자 피브리노겐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트롬빈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예, 프로트롬빈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지면서 비타민 K가 있으면 같이 결합해가지고 피가 굳는 걸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혈액 응고 인자는 칼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혈액 응고에 필요한 거는 혈소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커다랗게는 혈액 응고 인자가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칼슘, 혈소판이 있는데 여기 안에 비타민 K가 들어있잖아요. 밖으로 하나 빼세요. 5번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K라고 하나 더 하셔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는 5가지로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혈액의 기능입니다. 자, 피는 어떤 역할을 하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나? 봅시다. 영양물질, 노폐물, 산소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뭐를? 영양물질, 노폐물, 산소, 탄산가스, 호르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1번 운반 역할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세포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세포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2번 할게요. 그리고 신체를 방어해주고 신체를 방어해주는 건 누구 역할이었어요? 백혈구의 역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체액의 산도의 pH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 출혈도 방지해주고 누가 출혈 방지시켰어요? 혈소판하고 피브리노겐이 방지시켰죠. 그래서 5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6개. 혈액의 기능은 여러분 6개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역할, 호르몬들이나 각종 물질들을 운반해주고요.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신체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체액의 산도인 pH를 조절해주고 출혈도 방지시켜주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혈액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피가 심장을 통과해가지고 온몸을 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계속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왜 그러냐?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혈액의 기능 6가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혈액형은 1학년 때 저랑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본다면 자, 표 2-5번과 표 2-6이 여러분 있습니다. 표 2-5와 2-6. 그럼 ABO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혈액형의 종류에는 A, B, AB, O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A형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나 A야. A 좋아해. 그리고 뭘 갖고 있냐면 또 항B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A인데 B는 싫어해. B는 싫어해? 그래서 얘는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A형이에요. 하지만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항B를 가지고 있죠. 안티 B. 나는 B를 싫어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A형이고 A형한테 수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항B. B는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수혈을 받을 때는 A형하고 O형 것만 받아요. 왜? B를 싫어한다니까. 항B를 가지고 있잖아. 누가? A가. 오케이, 되셨어요? 자, B는요.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형이에요.
그런데 얘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항 A를 가지고 있어요. 난 A형 싫어한다니까요. A형이랑 안 놀 거예요. 친구하기 싫어요. 안티예요, 안티. 그래서 얘는 B형이기 때문에 수혈을 받을 때 B형한테 수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O형한테 받을 수 있어요. A형한테는 못 받아요. 왜? 나 A형 싫어한다니까. A형 안티예요. A 안티팬이에요. 얘는 A는 싫어요. 안 놀 거예요. 그래서 A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B형하고 O형한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응급할 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B형한테 수혈 받으면 돼요. 하지만 지금 B형 수혈이 피가 부족해요. 그러면 O형한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드 블랙 봤을 때 기억나요? 그 닥터 로리씨는 항상 수혈할 때 무조건 O형 피를 준비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응급 상황인데 이 사람의 ABO 혈액형을 검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급하잖아요. 그래서 O형 피를 주는 거예요. O형은 누구한테나 지금 다 갈 수 있잖아요. 표 보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B입니다, 여러분. AB는요, A하고 B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형이에요. 근데 얘는 성격이 참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B형은요, 1차적으로 AB형한테 수혈 받을 수 있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에 A형, B형, AB형, O형한테 모두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B 모두에게. 그래서 얘를 여러분 AB형을 뭐라고 하냐면 만능 수혈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B형은 만능 수혈자라고 합니다. 자, O형 볼게요. O형. O형은 여러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뭘 가지고 있냐면 안티 A와 안티 B를 가지고 있어요. 항 A와 항 B. 나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데 하지만 나는 A형하고 B형은 싫어. 나한테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O형인데 O형 B만 받을 수 있어요. 왜? 항 A와 항 B. 나는 A형하고 B형을 싫어한다니까요.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O형한테만 B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O형을 뭐라고 하냐면 만능 공혈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66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요. 밑에 나와 있어요. O형은 만능 공혈자, B형은 만능 수혈자라고 할 수 있다.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피를 줄 수 있고 AB형은 모든 사람한테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혈자, 줄 수 있어서 공혈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연습 문제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